어디론가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남자, 배우 명로진 씨 아닌가요? 지휘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것저것 조언해주는 명로진. 그는 현재 브라운관이 아닌 인디라이터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나저나 인디라이터가 무슨 뜻인가요? 독립적인 저술가라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게 될 거다. 또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몇 년 정도 일한 사람이라면 책을 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인디라이터라는 말을 내걸고 이제 자기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과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명로진. 91년부터 그가 펴낸 책은 약 40여 권. 주제도 여행, 육아, 고전, 예술, 글쓰기까지 무척 다양하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쌓은 경험들이 오늘의 작가 명로진을 만들었다. 근래에는 팟캐스트로도 영역을 넓힌 만능 엔터테이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글쓰기입니다. 저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저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취미에 대해서는 늘 책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글쓰기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역시 명로진에겐 의미 있고 중요한 작업이다.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힘든 점들이 좀 많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한테는 명로진 선생님이 계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간 선배들의 말과 글은 그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글을 쓸 때도 난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응? 읽기는 쉽게,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깊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쓰고 있을 때 힘들고 지루하고 이제 이거는 그만 썼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직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다행스럽고 일종의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로진 작가가 쓰는 인생 스토리, 지금 그 첫 장을 펼쳐본다. 명로진 작가를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명로진 씨 아마 브라운관에서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로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브라운관에서 뵙게 됐는데 요즘 나름 열심히 글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또 간간히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관련된 커리어가 작가뿐만이 아니라 뭐 탤런트 작가, 강사, MC, 살사 댄서, 등산, 전직 기자 막 회사 댄스까지. 네.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직업 많은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저희 이런데 도대체 정확한 직업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요. 네. 이제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수입은 그 전에는 이제 방송이 제일 많았었는데 출연료가 글쎄 한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방송과 관련된 수입보다는 인세라든지 강연료라든지 하는 이런 쪽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저술과 관련된 인세나 강의와 관련된 강연료 이쪽이 거의 저희 수입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저술을 주로 하면서 간간히 강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사기꾼은 아닙니다. 사기꾼 아닌데 약간 작가인 것 같으나
아직 확실히 본인도 잘은 모른다. 이런 아마 오늘 말씀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명로진 씨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재준 요 프로필 먼저 네네. 부탁하겠습니다. 이름 명로진, 1966년 서울 출생, 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스포츠조선 사회부, 연예부 기자 생활하다가 1994년 돌연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연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방송, 연극, 영화 등 전방위 연예 활동을 하던 배우 명로진. 끼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명로진은 국제 살사 댄스 대회를 주최하기도 한 살사 댄서이기도 한데요. 정말 인재예요. 네. 그죠? 살사 댄스. 그렇다면 배우, 살사 댄서, 기자 이게 전부냐? 아니죠. 또 있습니다. 고전, 글쓰기, 자녀교육, 여행 등 광범위한 주제를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고 통통 튀는 글쓰기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이 시대 인디 라이터. 바로 작가라는 직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재다능한 재주꾼, 자유로운 영혼, 인디라이터 명로진, 당신을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자기 프로필을 글 뒤에 이렇게 쭉 적어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직접 들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굉장히 부끄럽죠. 네,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면 안 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런 다양한 프로필이 예. 야 이거 방송감이다. 아 오늘 좀 뽑아볼 게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네. 어찌하여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사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본명 맞으세요? 네, 분명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이름인데 무슨 뜻이 있나요? 뜻은 뭐 그 노나라 노자에 예. 진압할 진자를 쓰고 있지만 예. 사실 저희 이제 삼촌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로자는 돌림이에요. 다 돌림인데 집안에 저는 진짜를 붙여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중학교 때 뭐 로진스키라든지 거꾸로 하면 진로라든지 이런 별명을 달고 살았죠. 아니 보니까 19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출판사로 이렇게 펴낸 책이 40권이라고 들었어요. 넘으셨죠? 예, 그러니까 40권이 넘었으면 거의 한 1년에 2권 정도는 꾸준히 내셨다는 건데 말하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특이하다 싶은 건 그때그때 메모해 놨다가 책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뭐 내가 이걸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저의 일상이 되고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걸 뭐 내가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책을 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도 그게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은 사실 쓰는 사람은 조심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막 씁니다. 뭐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막 쓰는데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책이라는 것은 이제 작가 혼자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편집자가 공동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가 막 써낸 것을 보고 삭제도 하고 수정도 좀 하라고 부탁을 가닥도 하고 좀 잡고. 해서 그 편집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잘 나온 것 같다. 누구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책이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 한 4일 뒤에 네. 책이 이제 신간이 나옵니다. 저희 책이. 네, 그 책은 이제 논어에 관한 책인데요. 네. 이 책은 뭐 그동안 제가 책을 여러 권 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나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편집자와 아주 그 여러 가지 숙고를 거쳐서 나오는 그런 책이 돼서 요 다음에 나올 저의 논어에 대한 책이 아마 가장 괜찮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광고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40권 안에는 없답니다 현재. 자, 일단 명로진 씨 하면 그 연기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처음에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특별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신문사에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의 그 재능, 나의 본업은 글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 담당으로서 PD분을 찾아가서 새 작품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배역 하나가 정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 그 배역이 어떤 거냐면 이제 김준이라는 역할인데 예. 겉보기에는 착하고 괜찮은 청년 같지만 밤이 되면 킬러로 변신하는 네, 그런 어떤 이중적인 역할인 거죠. 그 연기자로서는 굉장히 탐나는 배역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게. 탐나는 배우죠. 예. 예, 낮에는 아주 순진한 청년이었다가 예. 밤이 되면 뭐 온갖 액션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킬러인데 이 배역에 또 같이 참가하는 분들이 또 기라성 같은 분들인 거예요. 뭐 이미숙 씨, 그다음에 저 김혜수 씨가 상대 역이고 로맨스의 상대, 오. 그럴 수도 있어. 액션의 상대는 박상원 씨. 오이구야. 그다음에 이 킬러의 대본은 이정길 선생님. 또 이 축의 반대축은 또 유인촌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역할이 하나가 정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네. 이 역할은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제가 명기자를 처음 봤을 때 이 배역에 딱 맞는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참여를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밤새워서 읽어봤어요. 16부작인데 다 읽어보니까 동이 텄죠. 그래서 동이 트는데 샤워를 착 하고 말하자면 목욕제기를 착 하고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썼죠. 사직서. 4년 차에 신문 기자 생활을 사직을 하고 바로 드라마를 찍으러 갔죠. 그 감독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참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죠. 예, 기존의 연기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이미지 이미지가, 캐스팅. 예. 네, 이미지 캐스팅. 흔히 길거리에서 네. 캐스팅하는데 사무실에서. 전문 용어로는 이미지 캐스팅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예. 연기는 못해도 그냥 캐스팅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얼굴에 선과 악의 어떤 그 이미지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셨나 봐요. 그럼 그런 분이구나 이분이. 그랬어. 오늘 조심해야 돼. 아까 분장실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이전에는 연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전문적인 연기를 한 적은 없고 예. 대학 때 연극영화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벌써 25년 차가 된 마당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좀 까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서 예, 보니. 인생을 너무 가볍게 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가 몇 살 때 정도시죠? 그때 이제 만으로 한 28살쯤 됐어요. 28살. 첫 데뷔의 첫 주인공 그 반응은 좀 어땠나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정말. 네, 굉장히 좋았고 시청률도 꽤 높았고요. 그렇죠. 시청률이 그때 한 19.8%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분들 이름 바로 다음에 제가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에 팬레터가 한 50통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제 집 앞에 여고생들이 기다립니다, 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데뷔에 이 구름을 맛본 거예요, 구름을. 야, 이거 할만하네. 조금 나가서 촬영하고 오니까 막 인기가 그냥. 안 그래도 그 전에 못 감독인데. 만나봤던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첫 회, 둘째 회가 한 주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뭐 수목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예. 월화 수목. 1회 나가고 나서 대학로를 탁 나갔는데 정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뭐 저 사람이야 뭐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그때 아마 저의 아마 그 방송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었던 때가 아닌가. 그때가. 네. 아니 그때 정말 인기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기자 출신의 연기자다 해서 굉장히 뭐 이 매체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두가 됐죠. 사실. 연기를 잘해서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감독님하고 예.
그 나머지 배우분들이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받쳐준 거고 연기는 뭐 못했어요. 잘할 수가 없죠. 첫 번째인데 내가 연극 해본 것도 아니고. 아, 그래도 너무 대단하신 게 정말 그 원래 그 직업을 딱 그만두시고 사실은 그럼. 되게 험난한 길에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좀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잘생긴 배우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실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까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안 까보시는구나.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아, 첫 번째는 정말 얼떨결에 나갔고요.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도깨비가 간다라는 드라마였는데 네. 끝나자마자 바로 시트콤에 캐스팅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철저히 제가 깨집니다. 도깨비. 아, 연기가 어렵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2개의 드라마를 하고 나서는 연극으로 옮겼어요. 연극계에 아는 분들한테 나는 좀 연극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윤석하 선배가 출연하는 덕혜옹이라는 연극을 제가 하게 돼요. 아, 연기 수업을 말하자면 하신 거군요. 저로서는 연기 수업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정말 괴로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뭐 잘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와 함께 했던.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들이 뭐 한명구 선배라든지 이주실 선생님이라든지 윤석화 선배님 이런 아유, 뭐. 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연극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 보니까 2009년부터는 배우 활동이 굉장히 뜸했어요. 섭외가 안 되신 건가요? 그렇죠. 오늘 뭐 내가 하는 족적 다 맞는 말이구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네, 다 맞는 말이구만. 아, 그 섭외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왔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 이게 근데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월요일, 수요일 날 뭔가 그 저술과 강연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특강 약속을 잡아놨는데 뭐 월화수를 어딜 꼭 가야 된다든지 지방에 뭐 사극기기 때문에 뭐 문경 세트장을 이때는 꼭 빼주셔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안 맞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놓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점점점 제 마음이 나는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점점점 이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 점점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지게 됐죠. 그렇죠. 그 연기자를 하시는 동안에 내가 맡은 그 최고의 배역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맡은 배역은 2005년에 맡았던 네. 태양의 남쪽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 태양의 남쪽. 좋은 나라의 주인공은 최민수 선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상대하는 악역으로 제가 그 캐스팅이 됐죠. 그래서 감독님이 아주 신의 한 수를 두셨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거기도 역으로 하신 것 같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감독님 만나러 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명로진 씨는 사실 3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최민수 씨 상대 역을 1순위, 2순위, 3순위 정했는데 3순위였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3순위든 4순위든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3순위인데 저를 쓰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1순위, 2순위 되는 남자 배우들한테 대본을 보냈는데 보더니 이 역할 악역 너무 좋다고 하겠다고. 근데 그 상대 역이 최민수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둘 다 고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분 앞에서 연기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거절을 했고 제가 역할도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처음부터 근데 상대가 최민수 씨인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 제가 저의 천직이라고 알고 있었던 신문 기자들 때려치고 나온 사람인데 저도 알고 보면 막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뭐 시켜만 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 역할을 맡고 나서 이제 정말 천하의 최민수잖아요. 천하의 최민수인데 최민수 선배가 막 처음에 로즈나 비빔밥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먹으면 되잖아. 근데 로즈나 비빔밥을 빌 때 말이야.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비는 거야. 뭐 이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 어떤 결심을 했어요.
최민수 선배하고 내가 자연인으로서는 선후배지만 배역은 친구였어요. 우리가 친구인데 제가 최민수의 등을 쳐서 그의 여인을 빼앗고 뭐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어쨌든 절친이야. 둘이 막 그 서로 간도 술개도 내주는 절친인데 제가 그 절친 앞에서 쫄면 이제 연기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그 연기를 하기 전에 기다리고 이럴 때 막 아유 민수 형 뭐야 이거 오늘 바지가 왜 이래? 아니 천하의 최민수가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를 푸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최민수 선배가 딱 저를 알아본 거예요. 만약 그때 너는 선후배도 없니? 이랬으면 연기가 안 됐을 텐데 네. 제가 막 그렇게 기어올 때 받아줬어요 그거를. 배려를 해주신 거네. 왜냐면 얘가 연기 역할을 위해서 이런다는 것까지 그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직서 낼 때는 뭐 가족들이나 뭐 주위에 반대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왜 반대를 안 해줬을까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리랜서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베리아예요. 그때 말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래 너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어서 한번 해봐 그러셨고 저희 아버님도 너는 뭐든지 잘할 거다 뭐 그랬어. 절대적 믿음이 있으셨네. 제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도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코 껴가지고 아내가 됐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했거든. 지금 아내분한테 괜찮으실까요 했는데, 아니 왜 남자의 인생은 항상 여자는 하나입니다. 전무후무 사랑은 하나예요. 그럼 첫사랑이세요? 당연하죠. 와, 진짜 되게 네. 당당하신데? 이 정도면 책에 이어서 집안에도 충실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어렸을 때 끼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끼를 조금 뭐 어디 오디션을 본다든가 이런 적도 있으셨나요?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3학년.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아역 배우가 손창민 씨예요. 최고죠. 손창민 씨 네. 지금도 나올 그 활발히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 손창민 씨를 보고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 아역 배우. 그래서 뭐 아역 배우 오디션 공모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때 또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해야지 무슨 연기야. 그래서 제가 막 우겼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뭘 얘기했냐면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해도 된다 그러면 오디션을 보러 가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장석본 선생님이 듣더니 로진아 너는 공부로 대성할 사람이야. 연기도 참 좋지만 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접었어요. 장석봉 선생님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우리 어머님 김성자 여사의 노비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큰 그림 그리셨네. 이거 뭐 속고 속이는 야, 드라마틱한 반전이 그냥. 저는 아까 프로필 들으면서도 의외였던 게 살사 이 부분이. 이 드라마를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한 40여 편의 드라마를 했습니다만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과의 어떤 그 러브씬 뭐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뭐 그보다 더 진한 어떤 러브씬이 있을 때 제가 딱 몸이 굳는 거예요. 한번 그 사교 댄스를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것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그 지하에 그 라틴 댄스 하는 곳을 갔는데 네.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면서 했더니 그 이제 선생님이 춤에 너무 초보적이니까 귀가 얇아 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라든지 또 후배들이 많이 생겼고 제가 춘 춤이 이제 살사라는 춤인데 쿠바에서 온 춤이에요. 그때 한창 그 미국의 LA라든지 마이애미에서 살사
축제가 열린 것을 우리가 소식을 접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역 아이디어를 냈죠. 야, 우리가 거길 다 언제 가냐? 가지 말고 우리가 부르자. 거기에 유명한 댄서 몇 명을 불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가하는 국제 살사 대회를 열자 해서 열게 된 겁니다. 팔을 좀 키우시는 성향이 있네. 네. 이렇게 열었는데 우리 5명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각자 객주를 해서 그때 꽤 큰 돈이었어요. 코엑스를 3일 동안 빌려서 국제 축제를 했고 그 후원도 없이 그러면 회원들끼리 후원도 없이 아니 회원들이 아니에요. 우리 5명이. 그 5명 꼴랑 5명 꼴랑 5명이 거액의 그 기천만 원의 돈을 모아서 해서 쫄딱 망해서 그다음부터 안 봐요. 서로 안 하는 거. 연락 안 해요. 서로. 거의 뭐 해설사 선생님도 안 봐. 거기 아니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 연기에 도움을 좀 얻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이 커졌고 네. 사실은 많이 모이셨어요. 그때 연 인원 한 3,000명 정도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네요. 그러니까 대회 자체는 성공적이었네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계속 뒷받침만한 이제 어떤 후원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힘들죠. 저는 거기서 손을 뗐지만 예. 그 행사는 그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내려오고 몇 년도부터요? 제가 그것을 개최한 것이 2003년이죠. 2003년. 지금까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대회를 처음 유치하신 게 예. 로진 씨와 그 5명. 5명의 친구.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살사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인도의 카닥 댄스 맞나요? 까딱 댄스. 카딱 댄스. 카딱. 카탁. 대본 좀 보세요. 카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카탁 댄스. 카탁 댄스. 원래 춤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맨 처음 춤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춤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살사를 만나기 전까지. 네. 그런데 이제 살사 댄스에 입문을 하고 나서 네. 이게 춤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인간문화재 선생님한테 직접 자, 춤이 끝이 아닙니다. 등산 학교를 따로 졸업을 하시고 육주 코스에 등산학교를 졸업을 네. 했죠. 북극권부터 남미 아프리카까지 6개 대륙을 또 여행을 하십니다. 총 이 여행 기간을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몇 년 되겠죠. 그쵸. 뭐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한 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목적을 하고 가시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난 자동적으로 틈만 나면 나는 싸고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건지. 틈만 나면 싸고 가는 게 저의 목표고요. 예. 그런데 역시 또 특혜 논란이 나옵니다. 뭐냐면 방송사의 촬영으로 많이 간 거죠. 그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섭외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담당자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촬영이 한 3주입니다. 가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귀국할 때 스태프분들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그로부터 2주 뒤에 비행기를 끊어 주십시오. 그게 저희 조건입니다. 됩니까? 오케이 받죠. 그러면 이제 촬영 먼저 끝나고 스태프분들 다 귀국하고 저는 그곳에서 2주 동안 저 혼자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꼭 같이 가서 예. 어디 한 군데를 여기 좋으니까 내가 다시 여기 와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네. 실제로 다시 가게 되는 경우는 맞아요. 드물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간 김에 아마 조금 더 개인적인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해서 다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등산학교도 방송 때문에 졸업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등산학교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네. 매번 다니다 보니까 이거 뭐 바위를 타고 뭐 암벽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하다가 제 아는 선배가 또 산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야 그거 함부로 하면 위험하다. 정식으로 네가 안전교육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등산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그 등산학교 다녀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로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산에서 암벽 등반하는 것들을 다 배우고 산의 취미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은 다녔던 그 수많은 여행지들 중에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곳도 있나요? 기억에 남는 곳은 그 에콰도르의
6,100m급 산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정상은 못 밟고 5,5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산으로 치자면 9곳. 그다음에 저의 그 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갔었던 쿠바.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아주 원시적인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동시에 유럽의 어떤 선진적인 모습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명로진 작가에게 여행이란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뭐 샤워를 한다든지 김치찌개를 먹는다든지 이런 게 일상이고 뭐 이게 뭐 행복할까라고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오지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 하고 있다가 샤워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럴 때는 와, 이게 씻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북아프리카의 사막을 또 며칠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막에서 한 40도 정도 되는 곳을 계속 건조하고 더운 데를 가다 보니까 한 5일쯤 되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루. 예. 근데 정말 신기루가 있어요. 근데 그 신기루에 가면 뭐 그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냉면을 먹는 거예요, 냉면을. 냉면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자기 원하는 게 보인다 그러던데. 야, 이때 진짜 그 서울에서 칡냉면 한 걸 먹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늘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곳에서는 그 칡냉면 한 걸 그 시원하고 새콤한 칡냉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낀다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경험치가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서 또 글 쓰는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스를 얻으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글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움직이고 뭔가 행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느끼고 해야 뭐 쓸거리가 있지. 어떻게 제가 똑같은 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의 그 생존 방식으로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 아무래도 진이 좀 많이 빠지실 텐데.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서 작가하고 배우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배우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역을 연기를 하려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해라.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노인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노인을 가서 관찰을 해라. 근데 글을 쓰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뭔가 글을 쓰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잘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찰 안 하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 때문에 그 두 역할, 두 직업이 비슷한 것 같고 끊임없이 저를 제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거나 집에서 쉬고 싶어도 저를 내모는 것이 아닌가. 저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글을 못 쓴다. 못 산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분이 역맛살이라고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네네. 그렇다면은 글을 잘 쓰는 뭐 방법이라든가 뭐 비결 뭐 이런 건 그것도 그냥 일상. 근데 글쓰기라는 것은 제가 그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글쓰기. 잘 쓸 수 있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글쓰기라는 것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또 조금씩 읽고 조금씩 써보고 또 그것을 또 코치도 받아보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교육도 받아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1년, 3년, 5년, 10년 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죠. 한재준 의원은 뭐 써본 거 있습니까? 행운의 편지 이런 거 말고. 아니 제가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네네. 분장실에서 제가 저 실수를 했어요. 우리 정진권 선생님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저 개그맨이시죠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개그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여기 지금 여기 점잖은 역할 맡으시니까 개그는 여기서 하고 계시네요. 아니 원래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지각해가지고 아까 오자마자 반성문 쓰는 거 봤어요. 아 맞다 반성문 썼다. 그 맨날 저기 회의 끝나면 그 담당 PD가 저 붙잡고 얘기해요. 좀 개그맨답게 해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가겠냐. 근데 이제 막상 딱 들어오면은 워낙 잘하시니까 자꾸만 얘기 안 돼요. 뭐 치고 들어가려면 막 더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슬픈 음악 깔아주세요. 지금 너무 슬퍼요. 오늘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 손님 모셔놓고 이거 실례입니다만 허락을 해주시면 네. 우리 한재준 위원 저 카메라 보시고 네네. 담당 PD에게 네. 하시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 PD님 저도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근데 워낙 들이미니까 저쪽에서 예 이게 안 돼요. 어쨌든 제가 뭐 이번 것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한번 작전을 잘 펼쳐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아, 지금 땀도 뻘뻘 흘리시면서. 저도 그럼 해야 되는 걸까요? 아 예 하세요. 예. 피디님 예. 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진주가 빛나려면 돌멩이 정도 몇 개 치워주는 것도 네, 여기까지 하죠. 야, 여기 분위기 살벌한데? 저도 좀 뒷북을 치자면 북채와 북중에 예. 뭐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야 걸렸다 드디어 술술 잘 나가다 걸렸다 한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 예. 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걸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해가는 거야. 예. 북채가 북을 때리지만 그 북의 가죽이 맞아주니까 북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직원 선생님이 아무리 우리 저 한재진 씨를 때려도 네. 받아주니까 2%가 빛나지 않나.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때려도 받아줘야지 이거 안 받아주면은 안 되거든요. 안 봐도 못 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받을게요. 열심히 받을게요. 그 걸어오셨던 수많은 걸음 중에 지금 가장 무게를 두고 걷는 걸음이 아마 이 고전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전과 만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한 10여 년쯤 전에, 네. 10여 년쯤 전에 이제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하루에 책을 한 권을 읽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패널 분들이 오시죠. 북칼럼니스트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작가분이 다 써주고. 근데 하필 그때 저희 집에서 이 방송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한 1시간 45분이 걸리더라고요. 천철 안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책을 가면서 읽고 오면서 읽는데 3시간이 넘는 시간이니까 웬만한 책은 다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과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제 인생의 책을 만난 거예요. 아, 인생의 책. 그게 바로 노노입니다. 그러면은 방송 일을 하시고서 한창 하시고 계실 때였던 거예요? 방송을 할 때죠. 네, 방송을 할 때 뭐 10여 년쯤 전에 유심히 하나하나 책을 읽다가 그때 노노를 만났는데 처음에 사실은 노노를 딱 그 선정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걸 갖다가 세계적인 뭐 고전이라고 할까? 네. 뭐 동양 사람이 뭘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책을 내가 한번 이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책과 관련된 뭐 역사적인 사실들도 캐보고 또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시는데 뭐 명로준 씨가 노노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운명처럼. 그래서 저는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노노에 대해서 뭐 책을 쓸 처지도 아니고 제가 쓴다고 누가 읽겠습니까? 고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왔습니다. 명로준 씨가 노노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방송 진행하는 것처럼 재밌고 쉽게 이걸 한번 풀어서 써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십시오. 뭐 이게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또 매일 하는 고전 읽기라는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죠. 저하고 그 개그우먼 권진영 씨라고. 네. 우비소녀? 예. 아. 네, 우비소녀. 두 분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고전읽기라는 프로그램을 맡으면 더 이 인문 고전의 숲으로 더 깊이 빠진 거죠. 그럼 원래는 고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있었지만 네. 그 고전읽기라는 걸 맡기 이미 5년 전부터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대학은 불문학 전공하셨죠? 네네네. 그때는 고전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이 없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때는 뭐 이미 대학 때는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오. 자, 자, 이게 뭘까요? 저의 애장품인데요. 뭐 갖고 있은 지 오래는 안 됐지만 중국 곡부에 갔을 때 곡부요? 예, 곡부는 이제 공자님의 고향입니다. 공자님의 고향이고 공자님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공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이 논어의 일부를 써놓은 죽간. 이게 무슨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파는 건데 그 죽간에 원래 이렇게 썼죠. 죽간에 예전에는. 옛날에는 실제로. 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 기념품인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야 이거다 싶어서 사서 제가 늘 이렇게 보면서 아끼고 있는 그런 그래요. 네, 내용은 되게 긴 것 같아요. 그 논어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논어라는 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고전이고 클래식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어에 나오는 세 번째 문장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논어를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아까 뭐 춤도 췄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몇 개라도 좀 내 삶 속에 새기고 실천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 그 푸념을 하면서 논어를 펼쳤는데 거기에서 딱 그 문장이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때 막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제 뒤통수를 치면서 그래.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앞으로 누가 알아주기 바라지 말자. 완전 나네요. 네? 분위기 짜여진 거 보이시죠? 정말 이 분위기 나네예요. 완전 나네요. 네, 나네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뭐 섭섭할 것도 없고 아하. 예, 뭐 마음이 흔들릴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물론 어렵죠. 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아주 그 수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한 200여 명의 사원을 거느리는 회사의 대표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그 수학도 잘했고.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나서 물어봤죠. 야, 넌 취미가 뭐냐? 뭐 너 스트레스 쌓이고 그럴 때 뭐 해? 그랬더니 나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집에 가서 수학의 정석을 풀어 이러더라고요. 수학을 푸면서. 수학 문제. 그 수학책을 아무데나 펼쳐놓고 푼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그게 되냐? 아무데나 펼쳐놓고 풀다 보면 모든 게 잊혀져. 저도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쌓일 때 집에서 논어를 아무 곳이나 펼쳐놓고 읽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뭐 그런 책입니다, 논어. 정말 어떤 천둥 번개처럼 그 귀절이 딱 와서 바뀌셨나 봐요. 그렇죠. 예. 자기가 성공하려면 먼저 남을 성공하게 만들면 된다. 4시간 동안 책 읽기.
아무것도 안 하고 4시간 동안 모여서 책만 읽는 거예요. 야, 그래 꼭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 일상입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는 한우무도 파신 명로진입니다라는 사람으로 다시 소개가 되고 싶은 개인사 편찬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10년 후 방송 예약을